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운대학교 입학처의 박재함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광운대학교 편입한 모집에 대해서 학생분들이랑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운대학교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하고 넘어갈게요. 저희 광운대학교는 현재 KW-RIF라는 기치 아래 창의, 소통, 혁신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대학을 슬로건으로 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조선무선 강습소란 이름으로 먼저 개교를 했어요. 그때부터 지금으로 치면은 이제 전자 쪽만 전문으로 하는 전문대학이었는데요. 학교가 점점 발전하고 확대되다 보니까 지금으로서 이제 4년제 종합대학의 모습을 좀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저희가 좀 우수한 평가를 계속 받고 있어요.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저희 캠퍼스타운 사업에 선정됐다던가, 그리고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에도 선정이 됐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연구 능력을 위주로 평가하는 네덜란드의 이제 라이덴 랭킹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좀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세계적으로도 좀 인정받는 대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광운대학교의 위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광운대학교는 먼저 이제 서울의 동부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이제 몇 년 있으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GTX C 노선이 개통이 될 거예요. 이게 개통이 되면은 이제 위로는 의정부부터 밑에는 수원에서까지 더 편하게 접근을 할 수 있고요. 지금에도 당장 이제 뭐 동서울터미널, 고속터미널역까지 40분 정도의 시간으로 가깝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그 학생 여러분들을 위해서 셔틀버스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광운대역 근처에 석계역과 태영입구역이 있습니다. 이 세 개 역에서 모두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 학교를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아까도 앞에서 보셨다시피 1930년대에 개교를 해서 8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주년 기념관이라고 이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고 건물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자랑하고 있는 건물이기도 하고요. 80주년 기념관 밑에는 이렇게 중앙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중앙도서관의 디자인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간접 조명과 직접 조명을 좀 적절히 섞어서 이용해서 약간 저희 이제 구글 같은 데 쳐보시면은 이제 하버드 도서관이나 이런 거 쳐보시면은 이런 느낌으로, 따뜻한 느낌으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그런 거를 좀 벤치마킹을 해서 좀 편하게 운영을 하고 있고, 다른 학교에서도 많이들 이제 벤치마킹하고 참고하러 오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기숙사가 있습니다. 이제 지방 학생들의 경우에는 조금 더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스링크장입니다. 이제 서울 시내에 아이스링크장이 있는 대학교가 몇 군데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광운대학교고요. 광운대학교 아이스하키부는 이제 거의 뭐 경년에 한 번 정도 우승할 정도로 좀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저희 하키부가 연습이 없다거나 이런 시간에는 광운대학교 학생들도 저렴한 가격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해문화예술관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스링크장 위쪽에 이제 크게 올라가 있는 건물인데요. 이제 뭐 다른 학교에도 이제 하나씩 있는 그런 공연 전문 건물이에요. 저희가 이제 대극장과 소극장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양한 행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하고 있긴 하지만은 한 작년 정도만 해도 이제 뭐 아이돌 가수의 이제 팬사인회라던가 아니면 이제 게임 대회라든가 이런 게 많이 열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를 다니시면은 이러한 행사들을 좀 직간접적으로 다양하게 좀 구경하실 수 있을 거예요. 노천극장입니다. 저희가 노천극장을 굳이 여기 하는 이유는 저희가 80주년 기념관 그리고 광운스퀘어를 리모델링 하면서 이쪽도 같이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는 잘 보이지 않으시겠지만은 여기 이제 풋살장이 있고 농구장이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축제 기간에는 한 번에 다 이렇게 임시적으로 좀 넓게 철거를 하고 여기서 공연을 하게 됩니다. 저희 광운대학교의 총학생회가 그 규모에 비해서 좀 일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가수 섭외력이 굉장히 좋은데, 뭐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유명한 뭐 월드스타 분들 뭐 싸이라거나 그런 분들이 막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시게 되면은 축제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를 해드릴게요. 광운대학교의 핵심 인재상입니다. 저희는 참빌 인재를 항상 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학교에서 나가는 그러한 발간물이나 공식 자료 같은 곳에 이런 내용이 많이들 들어가 있게 되고요. 일단은 저희 이제 편입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좀 앞쪽에 넣어 봤는데요. 이제 광운대학교 안에
자기가 들어온 전공 외에 다른 전공의 수업을 듣고 싶으실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연계 전공, 복수 전공, 부전공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적교의 학점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해당 전공 트랙을 탄다면은 추가 학기를 이수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거는 이제 담당 부서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딱 한 가지, 전과 같은 경우는 편입생들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환학생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뭐 다른 학교랑 다 비슷하게 비슷한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학금과 기숙사제도 이제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고요. 장학금 같은 경우는 재학생 1인당 평균 300만 원 정도의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 지원도 저희가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취업 지원보다는 저희가 이제 좀 창업 지원에 조금 더 영향을 쏟고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많은 학생들이 취업도 취업이지만은 스스로의 꿈을 펼치는 쪽으로 많이들 방향을 잡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창업 거점 센터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학교 바로 옆에 이제 비타민 센터라고 이제 창업 전용 센터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학생분들이 다양한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실제로 이 창업지원센터를 통해서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같이 연계를 해서 다양한 결과물들을 내고 계세요. 그리고 역시 학생 자치 활동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제 동아리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광운대학교를 좀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뭐 로비치 있겠습니다. 광운대학교가 전자 쪽으로 유명한데 특히나 그 안에 이제 로봇학부 친구들이 세계적으로도 세계대회에 나가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많이 거두고 있어요. 그 이제 저변에 이러한 로봇 동아리가 있고, 여기에 소속된 친구들은 거의 뭐라 그럴까요? 사관학교처럼 로봇학에 대해서 더 거의 1년 내내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또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이제 오상훈 럭스로봇 대표님입니다. 저희 이제 최근에 광운대학교에서 많이 이제 얘기를 드리는 분인데요. 이제 로봇학부 10학번으로 이제 나오셔서 처음에도 이제 여타 학생들과 같이 많이들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하시다가 이제 스스로 이제 회사를 하나 차리셨어요. 차리셨는데 이분이 만든 그 교구들이 지금 전국 초등학교의 기본 교구로 깔릴 정도로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좀 압도적으로 잘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젊은 기업가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첫 페이지에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황성재 동문입니다. 황성재 동문은 이제 01학번이신데요. 저희가 여기 넣은 이유는 맨 첫 줄에 보시면 알겠지만 300개 이상의 특허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20여 개의 스타트업 회사를 창업하셨어요. 그 말인즉슨 이분이 수많은 창업 활동을 하셨을 때 이분이 광운대학교 이제 경영개발팀 내지는 학생처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업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은 이러한 지원을 받고 또 이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이제 그 평화로운 곳입니다. 중고나라 대표를 맡고 계신 이승우 동문입니다. 이제 법학과 99학번이시고요. 저도 이제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알았는데 이분의 이제 중고나라가 굉장한 기업이더라고요. 당장 이제 투자 유치도 200억 원이나 받을 정도로 그 성장 가능성이 높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중고나라를 만들 때 이제 많은 고민이 있으셨겠지만은 저희 학교의 지원 속에서 또 좋은 결과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뷰티 유튜버 이제 해봉 씨예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14학번인데요. 이분을 저희가 소개한 이유는 앞서 잠깐 얘기했던 연계 전공 때문입니다. 보면 이제 OTT 미디어 연계 전공을 이수를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계 전공 안에서 여러분들이 기존 전공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 더 많은 가능성을 얻을 수 있어요. 연계 전공이라는 거는 학교에 기존 개설된 학과가 아니라 학과들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트랙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트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길을 개척할 수 있겠죠. 이 OTT 미디어 같은 경우는 1인 미디어를 얘기하는데요. 먼저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로 이제 입학을 하셨다가 그 안에서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본인의 길을 이제 유튜버 쪽으로 잡으신 다음에 이 1인 미디어 전공을 통해서 이제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제 신종균 삼성전자 이제 인재개발원 부회장님입니다. 저희가 이제 광운대의 전통적인 이제 리더로 계속 소개를 하는 분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뭐 갤럭시 시리즈 개발도 총괄을 하셨고 대표이사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는 좀 상당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광운대학교의 학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운대학교는 총 7개의 단과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연계열이 4개가 있고 인문계열이 3개가 있고, 여기 마지막에 있는 거 하나는 이제 다른 학교로 치면 교양학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과목들을 수강하게 되실 거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총 4개의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먼저 광운대학교가 애초에 전자 쪽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전자 관련된 학과들은 이제 국내 어느 학교에서도 밀리지 않게 이제 다양하고 자세하게 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광운대학교는 이제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 이제 국고 사업을 또 따냈기 때문에 그거에서 지원금을 받고 이제 관련된 학과들이 따로 독립을 해서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대랑 자과대를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인문사회과학대학, 정책법학대학, 그리고 경영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인기가 있고 좋아하시는 학과가 뭐 미디어나 산업심리 이쪽이 되겠고요. 최근에 이제 특정 한두 학과가 뿐 아니라 다른 학과들도 좀 인기가 좋아지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인 편입학 전형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릴게요. 먼저 2021학년도 편입학 모집의 모든 사항들은 예정사항,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임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내용이 다 미확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서 접수를 이제 곧 시작을 할 건데, 원서 접수하기 전 꼭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요강을 꼭 읽어보신 다음에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광운대학교 같은 경우는 올해 총 86명을 선발할 예정이에요. 이 중에 가장 많은 게 일반 편입학 36명이고요. 학사 편입학은 33명 선발할 예정입니다. 전형 방법은 저희 이제 필답고사 100%입니다. 이제 한 개 전형을 빼고 모든 전형에서 필답고사 100%로 시험을 보게 되어 있고요. 이제 딱 한 개 전형, 특성화고 교졸 재직자 전형에 대해서는 면접 평가가 40%, 그리고 전적대 성적 60%를 합산해서 저희가 이제 순위를 매기게 됩니다. 필답고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문계열은 영어 100%가 되고요. 자연계열은 영어 시험과 수학 시험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50% 반영이 됩니다. 단 여기서 자연계열 중에 건축학과, 5년제 건축학과랑 생활체육학과는 영어 시험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편입학 36명, 학사 편입학 33명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농어촌 학생 편입학 6명, 특성화고 졸업자 3명, 특성화고를 졸업한 재직자 1명, 재외국민 7명, 이렇게 총 86명을 선발을 합니다. 계열별 모집 인원표를 저희가 이제 올해 예정사항으로 한번 짜봤습니다. 요거는 이제 바뀔 수가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이제 일반 편입학에 이제 전자정보공과대학이 총 13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각 학과별로 이제 모집단이라고 하는데요. 모집단위별로 최대 인원이 또 정해져 있어요. 이 모집단위별 최대 인원에 대해서 많이들 이제 질문을 주셔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이 전자정보공과대학 안에는 모집단위가 총 7개가 있습니다. 이 7개의 모집단위의 지원자들을 다 합쳐서 점수를 내고 상위 13명을 저희가 선발을 하게 됩니다. 다만 각 모집단위별로 이제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예로 전기공학과의 지원자들이 이 모든 전자정보공과대학 지원자 중에서 1등부터 13등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 전기공학과 1등에서 13등 친구들이 다 선발되는 게 아니라 전기공학과의 상한선이 6명이기 때문에 1등부터 6등까지만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 순위자, 이제 전기공학과 13등 다음 순위, 아마 뭐 다른 학과가 될 수 있겠죠. 다른 학과에 지원한 그 다음 순위자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가 이제 그 단과대학별 TO랑 각 학과별 전공동 TO를 이중으로 운영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해주시고요. 인문계열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인문사회과학대학 같은 경우도 이제 4명을 선발하게 되고요. 모집단위별 최대 인원도 거의 다 4명인데 이제 산업심리학과는 3명이라는 거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학사 편입학 같은 경우는 이제 모집단위의 구분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같은 경우는 학사 편입학에서는 이제 통째로 묶어서 상한선이 2명이 되게 됩니다. 이걸 꼭 참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정 일정입니다. 저희가 원서 접수를 12월 18일 금요일 그리고 21일 월요일까지 해서 총 4일 동안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4일 동안 온라인으로 100% 접수를 하게 될 거고요. 이제 재직자 편입학을 지원하신 분들은 면접을 보셔야 되니까 여기서 자기소개서를 입력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서류 제출을 이 해당 기간에 하시게 되고 저희 전형일은 1월 20날로 이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전반적인 일정에 대해서 변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한 번 더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다 보시게 되면은 저희가 최초 합격자 발표를 2월 10날에 하고요. 그 이후 이제 등록과 충원 합격자 발표 일정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럼 각 전형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편입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크게 5가지로 세부 지원 자격을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4년제 정규대학교, 두 번째는 전문대학교, 세 번째는 학점은행제, 네 번째는 외국대학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교육부가 지정한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입니다. 위에서부터 천천히 살펴볼게요. 일단은 국내 4년제 정규대학교를 이제 수료 또는 이수하신 분들이 됩니다. 수료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 지금 계시는 전적대학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만족을 해야 되고요. 저희가 다 3학년 편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적대학에서 2학년까지는 마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2학년 또는 4개학기 이상을 수료하셔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3학년, 4학년 분들도 지원이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전문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 예정자여야 됩니다. 즉 여러분들이 전문학사 학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학점은행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학점은행제 이수하신 분들이 많이 지원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학점은행제에서는 이제 2가지로 크게 나눠집니다. 첫 번째, 학점은행제를 학사 학위 과정으로 하시는 분들은 70학점 이상 취득을 하시면 되고요. 전문학사 학위 과정을 이수하시는 분들은 학위까지 다 따셔야 됩니다. 차이가 있으니까 요거를 확실하게 알아보시고요. 다음에 이제 외국대학 분들은 국내 대학과 거의 동일합니다. 외국도 마찬가지로 국내 4년제 대학과 상응하는 대학이라면은 이제 2학년 이상 수료를 하셔야 되고, 전문대학에 상응한다면은 역시 거기도 졸업을 하시고 학위를 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부 지정 간호학과가 있는데요. 이제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가 지정한 전문대학 리스트가 따로 있습니다. 요강에 저희가 이제 수록을 해 놓을 거고요. 그 학교들에서 4년 과정으로 하는 이제 과정을 이수하신 간호학과 분들만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수반되는 제출 서류들이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제가 좀 여기에 단순화해서 넣어놨기 때문에 반드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일단 편입학 같은 경우는 크게 2가지 축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성적증명서와 학위증명서가 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전적대학에서 이제 이수하고 받은 모든 성적에 대해서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학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서류를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적증명서 같은 경우는 100분율 점수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학위증명서는 일반 편입학의 경우에 크게 3가지입니다. 이제 전문학사든 아니면 학사든 학위취득증명서가 있거나 졸업증명서가 있거나 수료증명서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아직 졸업 내지는 수료 예정이시라면은 예정증명서를 먼저 내주셔도 무방하고요. 다만 그런 경우에는 이 날짜까지 여러분들이 최종증명서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국대학에서 오신 분들은 추가적인 서류가 더 필요하세요. 이제 외국대학은 우리나라 대학교랑 조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서류들을 저희 요강을 한번 확인하셔서 좀 준비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사 편입학입니다. 학사 편입학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간단합니다. 학사니까 여러분들이 4년제 대학교를 나오셔서 학사 학위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학사 학위를 받거나 받을 예정이시거나 아니면 뭐 학점은행제를 통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학사 학위만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고요. 그래서 제출 서류 같은 경우도 이제 성적증명서, 학위증명서인데 학위증명서는 졸업증명서나 학사 학위 취득증명서로 이제 제한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일반 편입학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다른 전형들이 있는데요.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 재직자 재외국민이 있습니다. 이 모든 다른 편입학 지원 자격은 기본적으로 저희 일반 편입학 지원 자격을 갖고 있으셔야 돼요. 일반 편입학 지원 자격이 있으신 분들 중에 이제 농어촌이나 특성화고 재직자 재외국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만족하는 지원 자격이 있다면 그걸 확인하시고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이쪽은 다양한 특별한 지원 자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모집 요강을 통해서 세부 지원 자격까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네, 다음은 편입학 모집 전형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제 일반 편입학 그리고 학사, 농어촌, 특성화고 재외국민 이제 대부분의 편입학 전형에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전형에서는 필답고사 100%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계열은 영어랑 수학이 반반씩 적용이 되고요. 인문계열은 영어 시험 100%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건축학과랑 생활체육학과는 학과 특성상 영어 시험만 보게 될 거예요. 영어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40문항에 60분 정도 되고, 수학 시험 같은 경우는 30문항에 60분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시게 될 거고요. 둘 다 이제 오지선다형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재직자 같은 경우는 면접평가 40% 그리고 전적대학교 성적 60%로 되게 됩니다. 면접 같은 경우는 평가위원 2분이 들어오셔서 이제 개별 면접을 한 10분 정도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작성한 자기소개서를 참고자료로 좀 활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면접평가는 발전 가능성, 논리적 사고력, 그리고 인성을 합쳐서 총 100% 평가를 하게 되고요. 전적대 성적은 역시 백분율 점수를 반영하게 됩니다. 만약에 전적대학이 2개 이상인 경우는 최종 교육기관의 점수만 반영된다는 걸 참고해 주세요. 경쟁률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3년간 경쟁률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왔는데요. 일단 약간 특이사항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자연과학대학 중에 생활체육학과는 이제 따로 모집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2020학년도에 이제 모집 인원이 없기 때문에 이제 여기는 이제 0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같은 경우는 2019학년도부터 이제 분리 모집을 했어요. 당연히 그 전에 데이터는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과들이 이제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인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사 편입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학사 편입학은 조금 더 이제 모집 단위가 잘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항목들이 조금 더 많이 보이죠. 앞서 이제 일반 편입학 같은 경우는 전자정보공과대학이 이제 하나로 들어가 있었는데, 학사 같은 경우는 3개로 나눠져서 선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를 보면은 공대, 건축학과, 자과대도 이제 생활체육학과를 따로 뽑고 있습니다. 역시나 최근 3개년 경향을 보면은 점점 더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필답고사를 조금 더 열심히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균 성적입니다. 영어 시험과 수학 시험은 각각 이제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최종적으로 합격을 해서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이 몇 점 정도를 받았나 제가 이제 갖고 왔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여기에는 이제 약간 오타가 있네요. 이게 이제 2020학년도고 여기 2019학년도고 이제 이게 하나씩 더 올라가 있는데 좀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가장 최근 2020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정보공과대학 같은 경우 영어 시험이 평균 점수가 이제 거의 60점, 수학 점수가 거의 60점 점수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융합대학, 공과대학 같은 경우 다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요. 자연과학대학이 오히려 약간 좀 낮았어요. 그리고 맨 밑에는 충원율입니다. 충원율이 이제 500%라고 되어 있는데, 500%라는 거는 이제 10명 모집하는 이제 모집 단위가 있다면은 거기에 이제 좀 쉽게 비율을 해서 이제 거의 예비 50번까지 들어왔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편입학 모집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신입학 1학년 때랑 다르게 학생들의 지원하는 숫자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신입학에 비해서 충원이 더 크게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 2개년 결과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지원하실 때 내가 몇 점 정도 받아야겠구나 이런 걸 좀 참고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저희가 또 이제 홈페이지, 입학 홈페이지에 이 2개년뿐만 아니라 그 이상 예전의 정보들도 다 올려놓고,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도 같이 올려놨기 때문에 꼭 한번 풀어보셔야 될 겁니다. 다음은 학사 편입학입니다. 학사 편입학 같은 경우도 일단 지금 학년도는 이제 하나씩 더 플러스 돼 있으니까 이거 감안해서 봐주시고요. 전자정보공과대학 같은 경우 이제 학사 편입학이 이제 3가지로 분류를 나누어서 봐요. 근데 이제 점수대는 다 비슷하세요. 이렇게 수학 같은 경우는 특히나 요 점수대에서 이제 평균 점수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영어 같은 경우도 요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공대에 이제 건축학과가 약간 낮기는 했습니다. 여기 이제 충원도 아주 많이 돌진 않았고요. 이런 거를 좀 참조하셔서 여러분 지원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까지로 해서 오늘 저희 광운대학교 2021학년도 편입학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고요. 일단 저희가 오늘 말씀드린 모든 내용은 아직 최종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모집 요강을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이전이라도 얼마든지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저희 쪽에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박재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